바쁜 일상 속에서 온종일 필요한 업무들로 인해 적신호가 켜진 현대인들의 건강. 우리 몸의 건강 주춧돌이 되는 다리 건강.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일상적인 증상들이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중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하지 정맥류.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하지 정맥류 환자들. 겨울철 급증하는 하지 정맥류의 모든 것을 지금 헬스톡톡 시즌2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헬스톡톡 신경민입니다. 건강한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주춧돌이 되는 다리 건강,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오늘 헬스톡톡에서는 다리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증상, 하지정맥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똑똑하게 해결해드리는 헬스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헬스톡톡 이동헌 원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혈관외과 전문의 이동헌입니다. 오늘 이동헌 원장님과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울퉁불퉁 핏줄이 나와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정맥류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하지정맥류는 하지정맥 순환 부전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말하는데요. 하지정맥류는 보통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mm 이하의 이제 그물처럼 보이는 하지정맥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든가 1에서 3mm 정도의 망상정맥류로 나눌 수가 있고, 보통 3mm 이상으로 커진 것을 저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정맥류, 하지정맥류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물 모양의 실핏줄만 보여도 하지정맥류라고 하니까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나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불편 증상으로는 보통 통증과 불편감을 있습니다. 보통 표현해 주시기로는 다리가 붓는다거나 쥐가 난다거나 저리다거나 무겁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겉으로 나타나는 피부 변화로 색소 침착이라든가 피부가 두꺼워지는 지방 피부 경화증, 그리고 피부염이나 봉화증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더 진행이 되면은 피부 궤양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하지정맥류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처럼 하지정맥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리 외상이나 신체 활동 저하, 그리고 유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정맥벽의 손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정맥 압력 증가나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과 같은 여러 가지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정맥벽이 손상이 되어서 정맥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을 한 이후에 정맥류가 더 악화되고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정맥 압력이 많이 높아진다거나 정맥이 확장되는 수가 있고, 체중 증가로 인해서 정맥의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정맥 판막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하시니까 모두가 다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인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되면은 피부염이라든가 봉화지경과 같은 여러 가지 하지의 염증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더 진행하게 되면 피부가 괴사되는 피부 궤양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맥의 혈전이 진행하게 되면은 심부정맥의 혈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는 극히 위험한 질환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하지정맥류가 2차적인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했다가 큰 질환이 될 수 있는 하지정맥류. 무엇보다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헬스톡톡에서는 하지정맥류 건강상식 Q&A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하지정맥류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시작해 볼게요. 혈관 영양제를 먹으면 정맥류 건강에 도움이 된다. O, X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 왜 O죠? 정맥순환 개선제를 먹으면 정맥류로 인한 여러 가지 하지 중압감이라든가 다리가 붓는다던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맥류 환자의 경우에 네. 정맥순환 개선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맥순환 개선제를 먹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일부 호전이 될 수 있지만 완치가 되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여성분들이 다리 붓기나 뭐 종아리 라인 예뻐 보이고 싶어서 압박 스타킹을 많이 신거든요. 압박 스타킹이 하지 정맥류에도 도움이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왜 아닌 거죠? 일반적인 압박 스타킹의 경우에 네. 다리 아래쪽에서부터 허벅지나 이제 종아리에서 압력이 뭐 너무 세거나 네. 아니면은 너무나 균일한 압력으로 압박을 해서 하지 건강에 더 악화가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수술 이후에 착용을 하거나 의료용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서부터 허벅지로 올라오는 동안 균일한 압력으로 그리고 순차적인 압력으로 압박을 가해주기 때문에 네. 다리 아래쪽에서부터 혈액순환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은 2016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도 되고 있고요. 아, 네. 하지만 일반적인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맥순환이나 하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압박 스타킹 외에도 너무 타이트한 바지나 그런 의상도 좋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키니진과 같은 너무 압력이 강한 것들도 압박 스타킹처럼 다리 하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오래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생긴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왜 아닌 거죠? 물론 오래 서 있는 것이 네. 정맥 압력을 많이 증가시켜서 하지 정맥류 발생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오래 서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직업층에서 하지 정맥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나타날 수가 있고 확률적으로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분들도 종아리에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하지 혈액 흐름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하지 정맥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게 하지 정맥류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맥류는 치료해도 재발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왜 아닌 거죠? 정맥류를 치료를 할 때 정맥류 증상이나 네. 정맥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고 경화요법이라든가 혈관 제거술과 같은 보조요법을 병행을 한다면 재발률을 0%에 가깝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맥류가 시작을 하는 부위까지 완벽하게 치료를 한다면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4가지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잘못된 건강 정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오늘 이동원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혈관 영양제를 먹으면 정맥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하지 정맥류가 치료된다? 하지 정맥류는 오래 서 있는 사람들만 생기는 걸까요? 정맥류는 치료해도 또 재발하는 질병일까요? 하지 정맥류 환자에게 장시간 족욕이나 반신욕이 좋을까요? 하지 정맥류 환자는 종아리 마사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지 정맥류 치료는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정맥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서 병원을 가야 하는 질환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갑 진단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리 부종이나 경련, 중압감, 저림 이런 4가지 증상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리가 붓거나 네. 무겁고 통증이 있다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서 잘 낫지가 않는 경우, 그리고 피부가 자꾸 변해서 두꺼워진다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또 다른 질병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서 판단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나요? 정맥류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류 초음파를 통해서 역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복제 정맥에서 혈류 초음파를 해서 500ms 이상, 즉 0.5초 이상의 역류가 있는 경우에 정맥류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자세한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정맥류 진단 자체는 네. 아프거나 불편한 것이 아닌 겉에서 이제 통증 없이 진단을 하는 초음파를 통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치료에는 골든타임이란 게 있잖아요. 이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도 꼭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까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발견이 되면은 미루지 않고 더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맥류가 이제 크게 진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압박 스타킹 착용이라든가 정맥수단 개선제 등을 통해서 다리가 붓거나 무겁거나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맥류 진단 기준에 부합을 하는 역류가 발생한 경우라면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그 혈관을 없애주거나 막아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류의 치료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피부를 절개를 하고 혈관을 직접 잘라내서 바깥으로 꺼내서 제거를 하는 외과적 수술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절개를 최소화한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열 치료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클라리베인이나 베나실이라고 하는 열을 쓰지 않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훨씬 수술이 더 편안해지고 입원 기간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절개가 거의 없는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것은 혈관 안에 고속으로 회전을 하는 카테터를 삽입을 한 다음에 네. 그 회전으로 인한 혈관 내막의 자극과 경화제를 동시에 이용해서 혈관 폐쇄율은 높였지만 부작용은 줄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종아리 부분에 있어서 열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든가 피부 화상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줄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 접착제 수술이 또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인체 내에 쓸 수 있는 안전한 생체 접착제를 이용해서 역류하는 혈관 안에 도포를 하면은 혈관이 폐쇄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2015년에 FDA 승인이 난 이후에 미국과 한국에서 도입이 되어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요. 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적고 이 생체 접착제 수술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체 접착제 수술은 안정성이 높고 최소한의 상처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법으로는 혈관 안으로 카테터를 삽입해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고속으로 카테터를 회전시켜 혈관 내벽의 자극을 통해 경화제와 함께 폐쇄를 일으키는 방식이므로 열로 인한 신경 손상의 위험 없이 치료 가능합니다. 그럼 수술을 마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요? 특별히 관리할 것은 없지만 상처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나 흡연을 금해서 네. 상처에 염증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후에 다리가 조금 당긴다던가
살짝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리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신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수술로 많이 완치가 되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법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래 서 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해서 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오래 서 있을 경우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종아리 근육을 써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종아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보다 좀 움직이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의 정맥 순환은 근육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것보다는 종아리나 허벅지의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계실 헬스톡톡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의 건강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하지 정맥류는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치료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치료가 늦어지면은 회복에도 오래 걸리고 수술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다리에 관심을 갖고 만약에 혈관이 좀 튀어나온다거나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의와 빠른 진료를 통해서 하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동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헬스톡톡에서는 이동환 원장님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리 건강, 무엇보다 다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건강 이상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서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꼭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헬스톡톡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헬스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